피부는 찬바람이 불고 날씨가 건조해지면 바로 반응을 보이는데, 특히 나이대가 높아지면 수분이 부족해 늘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주름도 깊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움증도 생기는데, 노인성 가려움은 시도 때도 없이 가려워서 피가 나도록 긁게 됩니다. 가려워서 자꾸 손을 대다 보면 세균에 감염돼서 염증도 생기게 되는데, 이런 피부 가려움은 몸에 어떤 질환이 생겼을 때도 나타납니다. 겨울철만 되면 온몸이 가려운 증상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겨울철 가려움 증상으로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또 피부 가려움에 좋은 식품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가지고 장수마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마을 주민 여러분, 정순덕입니다. 피부 가려움은 날씨가 추운 것과 함께 건조해질수록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경험하지 않았던 피부 건성 가려움이 나이가 들면서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피부 가려움으로 고생하는 노년층이 많습니다. 60대 이상의 노인 중 절반 이상이 노인성 가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계속 긁으면 피부가 갈라지고 출혈이 발생하며 세균 감염으로 인해 건성 습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그와 같은 가려움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피부에 피가 나고 딱지가 생기고 피부가 각질로 덮여 허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아버님이 자주 씻지 않으셔서 그러신가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노인성 건성 가려움은 자주 씻으면 오히려 심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노인성 가려움은 실내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고 건조한 환경에서 더욱 가려움이 심해지고 뜨거운 물로 자주 목욕을 하면 더욱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안 씻을 수도 없고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피부가 가렵게 되는 원인에는 당뇨 질환과 만성 신부전증, 이런 질환의 합병증인 경우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 당뇨 합병증으로 신경이 손상되면서 작은 자극에도 간지럽고, 또 만성 신부전증 환자도 체내에 노폐물 배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폐물이 온몸을 돌아다니다 피부 조직에 쌓이게 되면서 가려움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피부의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려움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건성 피부로 인한 가려움증의 경우 샤워 횟수를 일주일에 3번 정도만 하시는 게 좋고, 사우나나 목욕은 1, 2주에 1번 정도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피부가 과도하게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려움이 심한 부위인 팔이나 종아리 같은 부위는 목욕 타월과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 부위들은 피부가 두껍고 강력한 마찰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건조를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누를 사용해야 한다면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중성이나 약산성 비누, 그리고 폼 클렌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칼리성 비누는 피부의 pH 균형을 깨뜨려 가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려움이 심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샤워나 목욕 후에는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사용해야 가려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습제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해주고 가려움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피부가 아직 약간 축축할 때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인성 건성 가려움증에는 녹차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녹차는 미네랄, 비타민, 탄닌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윤택하고 촉촉하게 해준 효과가 있고, 특히 비타민C 함유량이 높아 피부에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차에는 항알러지, 항염, 살균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피부 질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녹차는 반신욕으로 사용하거나 욕조에 녹차잎을 넣어 전신에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녹차 우린물을 화장솜에 적셔서 가려운 부위에 문질러 주거나 얹어 놓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사용 후에는 보습제를 바로
발라주는 것이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효과가 더 좋습니다. 녹차잎은 인터넷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녹차를 즐겨 마신다면 녹차 우리고 난 건더기를 버리지 마시고 모았다가 활용해도 좋습니다. 녹차는 마시고 바르고 목욕하고 여러모로 활용하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녹차잎 우리는 방법은 물을 팔팔 끓인 후 온도가 80에서 90도쯤 되었을 때 녹차잎을 넣고 3분 정도 우리면 됩니다. 또 겨울철 피부 질환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겨울철 한랭 알레르기 질환 때문인데요. 날씨가 추워지기만 하면 여기저기 다 가렵게 느껴지면서 오돌도돌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한랭 알레르기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한랭 알레르기는 차가운 온도나 물에 피부가 노출되면 벌겋게 부어오르거나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문제는 한랭 알레르기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어지럼증과 함께 호흡곤란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가려움을 건성 가려움증으로 가볍게 넘길 질환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랭 알레르기는 면역력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추위에 적응을 못하는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겨울철 건성 가려움인지 한랭 알레르기 질환인지 구분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얼음 조각을 준비해서 피부에 5분 정도 올려놓고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얼음이 놓인 자리가 붉어지면서 부어오르고 가려운 증상이 있다면 한랭 알레르기 질환일 수 있습니다. 한랭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면 보온에 더 신경을 쓰고 찬 음식이나 찬물 섭취를 조심하고 추운 날은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또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며 면역력 관리를 잘 해야 하고 가려워도 긁지 않도록 참아야 합니다. 주민 여러분, 겨울철 가려움은 가벼운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가려움증은 만성이 되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또 한랭 알레르기 질환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겨울철 가려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가려운 증상이 심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또 가려운 곳에는 수시로 보습제나 연고를 발라주고 면으로 된 속옷을 입는 게 가려움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 녹차잎 우린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가려운 증상이 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닌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피부 가려움 흔한 질병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